네,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의 여파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포스코는 오늘부터 공장 일부가 멈춰섰고 울산과 여수의 석유화학 업체들도 이번 주가 고비입니다. 반도체 산업도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국가산업단지의 한 야적장. 기저귀나 포장재,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원료가 곳곳에 쌓였습니다. 석유화학 업체가 생산한 제품인데 컨테이너에 담겨 파란 방수포에 쌓여 출하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물류업체에도 운송 일정을 놓친 컨테이너와 탱크가 쌓여 있습니다. 이제 수출이 나가야 되는 저희 석유화학 제품들인데 이 화물들은 벌써 정해진 일정을 놓치고 있는. 전남 여수산단의 공장 가동률은 절반까지 떨어졌고 석유화학 업체들은 이르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생산을 멈춰야 한다고 하소연합니다. 안 나가니까 적체를 해놓는 거고 그 적체 공간이 없으면 그만큼 가동률을 떨어뜨려야 되는. 국내 최대 철강 회사인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선제 공장과 냉연 공장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창고는 물론이고 공장 앞 도로까지 완성된 철강 제품들을 쌓아뒀지만 이마저도 포화 상태에 이른 겁니다. 열연, 후판 등 다른 공정도 중단 위기에 닥쳤는데 사태가 장기화되면 고로를 멈춰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게 사측의 판단입니다. 이제 반도체 산업도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반도체 세척 공정에서 사용하는 고순도 황산을 만드는 울산의 고려아연. 조합원들이 공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화물차를 막으려 하고 경찰은 제지에 나섭니다. 우리는 끝까지 지켜낼 것이고 42만 화물노동자의 염원을 담은 이 안전운 임제 꼭 지켜나갈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매일 1,000톤가량의 황산이 보내져야 하지만 물류가 막히면서 생산량도 80%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계속 들려오는 협상 결렬 소식에 산업 현장의 생산 중단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기관장 사퇴 압박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정권 교체 이후 전 정권 고위 인사에 대해 처음으로 신병 확보를 시도하면서 이른바 윗선, 청와대를 겨냥하고 나섰는데 야당은 즉각 정치 보복의 신호탄이 울렸다고 반발했습니다. 송구민 기자입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부 산하 13개 기관장들에게 사직서를 내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백 전 장관이 일부 기관장 자리에 정부가 낙점한 인사가 임명되도록 지원하고 다른 기관에선 전임자가 시행한 내부 인사까지 취소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검찰이 전 정권 고위직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직후 3년 전 고발된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꺼내들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백 전 장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고 지난주에는 백 전 장관을 불러 14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지시받고 저렇게 움직이고 그러지 않고 항상 법과 규정을 저희들이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드렸다는 말씀. 법원의 이번 영장 심사는 모레 15일 열리는데 수사가 더 위인 청와대를 향해 속도를 낼지 한 번 숨 고르게 할지 갈림길이 될 전망입니다. 오는 9월 수사권이 대폭 축소되는 검찰로선 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성과를 내기 위해 수사에 더 속도를 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를 향한 정치보복 신호탄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논평했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작년 가을에 당시 야권의 유력 주자였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려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공수처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 전 원장이 고발사주 사건 폭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재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작년 9월 박지원 당시 국가정보원장은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국회에서 윤우진 사건을 맨 먼저 터뜨린 사람이라며 다 알고 있으니 윤석열 전 총장에게 편하려면 가만히 계시라고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윤우진 전 세무서장 사건을 그 내막을 잘 알고 있는데 나를 건드리면은 이런 것들을 폭로할 수 있다.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은 윤석열 전 총장의 측근, 윤대중 검사장의 친형입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마치 윤석열 전 총장이 윤우진 전 서장의 뇌물 사건에 개입한 것처럼 언급하면서 자신이 그걸 다 알고 있다는 듯 말한 겁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이 발언이 당시 야권 주자로 떠오른 윤 전 총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박 전 원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서면 답변서와 자료를 냈지만 공수처는 근거 없이 대선 주자를 비방한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다만 공수처는 검사, 판사와 고위경찰만 기소할 수 있다 보니 검찰에게 박 전 원장을 재판에 넘겨달라고 사건을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박지원 전 원장과 미래통합당 조성은 전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 폭로를 협의했다는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박 전 원장에 대해 서면 조사하고 조성은 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이들이 수차례 만나고 통화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고발사주 사건 폭로를 논의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오전에 북한이 방사포를 발사했는데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관람한 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방사포는 미사일이 아니고 필요한 대응은 했다고 말했지만 민주당은 불안하고 안일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건휘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일인 어제 오후 서울 성수동의 한 영화관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팝콘과 음료를 먹으며 칸 영화제 수상작 브로커를 관람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북한이 서해로 방사포를 발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전 8시부터 11시쯤 사이 방사포 5발이 발사됐는데 합동참모본부가 10시간 만인 밤 9시에야 이 사실을 공개한 겁니다. 민주당은 북한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방사포가 발사됐는데도 윤 대통령이 영화를 보러 간 건 불안하고 안일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말로는 대단히 강력한 안보,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까지 주장하실 정도로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대단히 저는 불안하고 아마추어리즘에 입각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도발에 사용된 방사포는 수도권 국민 안전에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며 10시간 늑장 공개도 문제 삼았습니다. 북한의 방사포 발사 도발에도 정부는 그 사실을 바로 공개하지도 않았고 보고를 받았다는 윤 대통령은 영화 보며 팝콘 먹는 데이트나 즐겼다고 하니 이 상황이 과연 정상입니까?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방사포는 미사일과 다르다며 대응에 소홀한 점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방사포가 미사일에 준하는 거면은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하고 어제 방사포는 미사일에 준한 거라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대응을 한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사거리가 짧고 고도가 낮은 재래식 방사포 발사는 공개하지 않는데 문의가 있어 알렸다며 윤 대통령은 제때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북한이 방사포를 발사했을 때 당시 당선인이었던 윤 대통령은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을 주장하며 강한 대응을 요구한 바 있어 논란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지난 토요일 윤 대통령 부부는 서울 성북구의 한 빵집을 방문했습니다. 시민들이 교통통제로 불편을 겪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차에 타는 순간만 잠시 통제가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적인 소통이냐 사적인 나들이냐 대통령 부부의 주말 행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